제가 부산하고 대구 등에서 여러분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냥 주시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어르신 잘 알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회사로 기입을 하자면 여러분은 보수정당, 우파정당의 대주주입니다. 그걸 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구 경북이 대주주죠. 가장 많은 사랑을 주고 가장 큰 의지가 되니까요. 저는 그 보수정당, 우파정당에서 여러분이 선택한 대표이사이자 CEO입니다. 여러분,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정부를 지키고 정권을 지키고 정권을 재창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석준 전 의원 모시고 여당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대구를 찾았죠. 그런데 방금 보신 것처럼 좀 배신자다 이런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이랑 한동훈 대표 면담 이후에 후폭풍도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대구에서까지 이런 얘기가 나온 거면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죠. 아무래도 특히 또 대구 경북 지역은 뭐 보수의 텃밭이고 특히 또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이 가장 어려울 때 일제시대라든지 또 6.25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지역으로서 나라에 대한 걱정이 뭐 어떤 지역보다도 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어쨌든 지금 윤석열 정부가 좀 성공을 해야 되고 문재인 지금 정부 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됐던 것들을 지금 윤석열 정부가 나름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재명 지금 민주당이 지금 탄핵 공세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당 대표로서 네. 당의 좀 중심을 잡고 윤석열 정부가 좀 성공을 좀 하는 것을 좀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현재 그 한동훈 대표의 있던 진심은 알겠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좀 갈등을 좀 조장시키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일부에서 강하게 이런 좀 비판 여론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은 또 트라우마가 있는 게 또 유승민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앞장섬으로써 어떻게 보면 좀 배신자라는 이런 좀 트라우마도 있기 때문에 특히 일부에서 이런 어떤 배신자라는 이런 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여론조사를 좀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지금 20% 지지율이 20%, 긍정이 20% 나왔습니다. 최저치죠.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한테 70% 넘는 지지를 보였던 대구, 경북도요. 여기도 보시면 긍정 20%대입니다. 자, 홍 전 의원님, 이 보수 텃밭에서도 드러나는 이 흔들리는 모양새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대구 경북에서도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전국 지지율의 좀 연동화가 좀 되는 것이고 또 아무래도 경제적인 어떤 문제가 좀 가장 좀 어려운 어떤 가운데 특히 최근에 어떤 당내 갈등이 이렇게 유발되는 것들이 최근에 어떤 지지율 좀 하락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또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부에서 왜 이재명 대표라든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과거에 어떤 잘못된 행동을 좀 빨리 조속히 사법 어떤 처리라든지 이런 걸 못했느냐 이런 어떤 문제의식도 많이 지금 깔려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최근에 더 좀 상승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실도 지지율이 다시 취임 후 최저치 20%를 기록한 것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 채우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이 부산 범어사를 찾아서는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건 좀 어떤 의미로 봐야 되겠습니까? 이건 윤 대통령의 그 상황 인식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이 비판적인 어떤 시선이 존재하는 건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비판이 담고 있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나 김건희 여사나 혹은 또 대통령 본인이 무엇인가를 결정적으로 잘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다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일관적이죠. 지지율이 지금만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갤럽에서 20%대였을 때도 있고요. 또 그 이전에 총선에도 패배했고요. 그런데 대통령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이거는 개혁, 그러니까 4대 개혁을 하는 데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어떤 반동의 결과이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끝까지 개혁을 완수하려면 비판을 뛰어넘어서 계속 일관성 있게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네. 그 말씀에 또 똑같은 어떤 일관성 있게 그걸 돌려서 돌을 맞더라도 지금 당장 어떤 비판이 있더라도 나는 개혁을 완수하겠다. 국정 평가로서 마지막에 그 개혁의 완성을 평가받겠다라는
일관된 어떤 그러니까 그때 어떤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좀 해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은요, 이 홍준표 대구시장과 비공개 회담도 가졌습니다. 홍 시장은 3주 전 잡힌 TK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홍 전 의원님, 네. 이 홍 시장이 한 대표를 겨냥한 SNS를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네. 이런 걸 좀 보면 실제 그 얘기만 나눴을까 싶긴 합니다. 예, 아마 뭐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을 겁니다. 특히 지금 대구 경북의 가장 큰 현안 두 가지를 꼽으라면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과 그리고 대구 경북 통합에 어떤 이슈가 있어서 3주 전에 이미 날짜가 잡혔다고는 이야기는 하지만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슈가 두 분이서 만나서 이제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민주당의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지금 탄핵 공세에 대한 그런 어떤 조언도 대통령께서 구했을 거고 특히 지금 한동훈 대표와 이런 갈등 상황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좀 이야기가 충분히 좀 나오지 않았을까 예측하는데 특히 지금 홍준표 시장이 SNS 밝혔듯이 홍준표 시장은 당 대표를 2번이나 하면서 당 현재 어떤 당헌 당규라든지 이런 어떤 내용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의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어떤 논리라든지 행동이라든지 발언이라든지 주장에 대해서 많은 좀 조언을 했을 거라고 좀 추측됩니다.